4강, 4강. 아, 확인학습은 3강만 할 거고. 자, 하자는 대로 따라오면 돼요. 자, 49쪽 펴세요. 자, 50쪽. 49쪽에서 이제 이번 단원, 오늘 수업할 내용인데, 우리 이전에 했던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똑같이 할 거예요. 근데 뭐, 이제 상황이 소점 아래에서 0을 내려야 하는 경우나, 몫의 첫째 자리가 0인 경우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선생님이 전에 우리 개념으로 정리했던 거 기억납니까? 자리수를 맞춘다. 그 다음에 피제수가 10배, 100배가 될 때의 몫의 변화. 또는 제수가 10배, 100배가 됐을 때 몫의 변화. 그 다음에 소수점의 자리수를 맞춘다. 완전 동일해요. 하기 때문에 따로 더 설명할 게 없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바로 문제로 넘어가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제 중에 개념 과제는 저기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의 어림하기라는 그 내용 일부만 있고요. 앞에 총 3개 단원 중에 앞에 2단원은 개념 없어요. 자, 바로 보시죠. 그래서 페이지 50쪽 밑에 확인 문제 바로 여러분들 가능합니다. 자, 이 나눗셈 할 건데 제일 먼저 뭐 잡으라 그랬죠? 항상 소수점 위치 이것만 잡아놓고 나머지는 나눗셈을 하는 방법은 뭐와 같다? 자연수 나눗셈이랑 완전 똑같다. 해보죠. 여기까지 왔네요. 6, 4, 24가 될 거고 30 내려오는데 이제 0이 없었는데 이 소점 아래 0이 없었는데 0을 계속 이어가면 돼요. 나눗셈을 끝내기 위해서. 이거 이해됐어요? 원래 14.7 나누기 6이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소점 끝에 있는 0이 처음에는 안 보였었어. 근데 필요하다면 소점 아래 0 하나 더 내려서 6, 5, 30 해서 나눗셈을 끝내라 이런 뜻이에요. 괜찮죠? 끝입니다. 설명 끝이에요. 그 옆에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다음 나눗셈을 할 건데 원래는 5.4 나누기 4였어. 즉 처음에는 이 0이 있었어 없었어? 처음에 나눗셈 시작할 땐 0이 없었는데 필요하다면 소점 아래 0을 하나씩 더 붙여가면서 나눗셈을 마무리하란 뜻이야. 그런데 항상 소수점이 필요하면 소수점 자리 이렇게 잡아놓고 시작하라 그랬죠? 3, 4, 12, 2만 내려왔는데 소수점 하나 더 내려서 4, 5, 20 끝! 됐나요? 끝이에요 다. 그럼 바로 필수 예제로 갑니다. 홀수번만 풀게요. 짝수번 숙제입니다. 자, 18.2 나누기 4를 할 겁니다. 원래 개념은 이런 거야. 좀 키워서 볼게. 지금 처음 나눗셈을 하고자 하는 거는 18.2 나누기 10이니까 요 밑에 쓰세요. 이 밑에 쓰세요. 원래는 10분의 182 나누기 4를 하려고 했었어. 이거 보이나요? 원래는 이걸 하려고 했는데 4로 나눠 떨어지게 하려면 4의 배수를 생각해 봤더니 끝에가 얼마예요 지금? 82죠. 4의 배수가 아닌 상태잖아. 근데 4의 배수를 만들려면 분모 분자에 똑같이 10 이렇게 곱하면 4의 배수가 되죠. 결과적으로 분모 분자에 10을 곱하면 나누어 떨어지는 계산이 돼요. 그래서 분모 분자에 10을 곱해서 100분의 1820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 요 사이에 이게 있었다라는 걸 좀 적어주세요. 상황이. 그러니까 원래는 요거였다는 거지. 응? 생각해야 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단순한 계산이더라도 왜 저렇게 되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대로 182 나누기 4가 나누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분모 분자에 10씩 더 곱해줬다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됐나요? 하지만 우리가 분모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같은 수를 나누어도 크기는 변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수와 100분의 1820은 같은 값이죠.
그래서 전체 나눗셈이 흐트러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나눗셈이 이루어졌다. 그러니 결과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분수 형태로 보는 거는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죠. 진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나눗셈 어떻게 돼? 요거를 4로 나눌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뭐부터 해? 뭐부터 해? 소수점 위치. 항상 소수점 위치를 먼저 잡아놓고 시작을 해야 돼. 0을 언제 더 붙이는지 한번 따라와봐. 그냥 봐봐. 4, 4, 16. 그럼 22죠. 4, 5, 20. 자, 여기서 얼마 내려왔어? 2가 내려왔잖아, 그치? 근데 나눗셈을 마무리하려면 2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때 하나 더 이런 식으로 붙여주는 거야. 이 시점에. 여기에서. 그리고 나서 2, 4, 5, 20. 아이고. 이렇게 나눗셈을 끝내겠죠. 그쵸? 우리 앞단원 했었던 나눗셈이랑 같아달라. 지금까지 했던 거랑 같은 거야. 상황만 끝에 가서 자릿수가 필요하다면 하나씩 더 붙여나가라 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어려웠을까? 그러면 이 나눗셈 할 수 있을까? 좋았어. 3번으로 가보죠. 다음을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어 보래요. 자, 보세요. 91.8 나누기 얼마? 12를 할 거야. 제일 먼저 뭐 해? 그렇지. 소수점 자리 확인하고 여기다 이렇게 미리 그어버려. 여기야 라고 미리 알려줘. 가자. 7, 84, 78, 6, 72. 이제 6만 내려왔죠. 그때 이때 0을 하나 더 붙여서 5, 60, 끝. 마지막에 요거 0 하나 더 붙여서 내리는 거 이해됩니까? 끝이에요. 답은? 7.6. 그렇죠. 5번 갈게요. 자, 세로셈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까지 소수점 아래에 0을 내리지 않아도 되는 나눗셈을 확인하라. 자, 소수점 아래 0을 내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보여지는 수로 지금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죠. 나누어 떨어지는 걸 뭐라고 해요, 우리는? 나누어 떨어지는 그 수를 뭐라고 해? 동그라미가 세모로 나누었는데 나누어 떨어졌대. 우린 이런 동그라미를 세모에 뭐라고 해? 배수라고 하죠. 지금 그러면 보여지는 수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거는 소수점 무시하고요. 소수점 무시하고 뭐가 되면 돼? 소수점 무시하고 배수가 되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 판단이 안 되면 직접 나눗셈을 해야 되고, 이게 여러분들이 판단이 되어지면 직접 나눗셈 해보지 않고도 구할 수 있어요.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바르게 않고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생각하고 푸는 거랑 생각하지 않고 푸는 거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직접 나눗셈을 다 해봐야 아는 것과 나눗셈 하기 전에도 판단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읽으라는 얘기냐면, 소수점 무시하고 36은 8의 배수인가요? 이 상태에서 아니죠. 자, 207은 6의 배수인가요? 이게 홀수죠. 아닌 거야. 자, 1225는 34의 배수일까요? 아닌 건 어떻게 확인되죠?
짝콜로 확인이 됩니다. 어우, 똑똑한데? 그 다음, 495는 22의 배수가? 그쵸? 얘는 짝수고 홀수잖아요? 자, 425는 5의 배수인가요? 답은 5번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면 뭐 해야 돼? 5개의 나눗셈을 다 시도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직접 나눗셈을 해서 확인하는 건 나쁜 방법인가요? 아니에요. 둘 다 맞는 방법인데 이렇게 보이는 수 자체로 뭘 무시하고 소수점 없이 소수점이 없다면 소수점 없이 배수관계이면 된다라는 거죠. 이거 노션인가요? 아니에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문제 분석 능력이니까. 근데 놓는 게 좋겠죠. 지금 이 뜻이 뭘까? 이 뜻이 소수점 아래에 0을 내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즉 0을 빌려오지 않고도 나누어 떨어진다. 보여지는 수로, 즉 소수점 없이 보여지는 수 자체로 배수가 된다. 나누어 떨어진다. 배수가 된다. 그럼 이거 노션 아니에요? 노션은 아니에요. 쓰고 안 쓰고는 여러분들의 자유인데 이걸 이렇게 이해한다면 문제를 푼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보는 해석을 하는 능력이 커지는 거겠죠. 자, 다시 읽어볼게. 소수점 아래에서 0을 더 내리지 않더라도 즉 0이란 한 자리를 더 늘리지 않더라도 나누어지는 것 보여지는 수 자체로 나누어 떨어진다. 즉 소수점 무시하고 봤을 때 배수인 관계다. 이게 이 뜻이라는 거예요.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또는 선생님 설명이 이해가 좀 되나요? 네. 좀 어려웠어요? 괜찮았어요? 대답 좀 해줘요. 네. 자, 7번으로 갑니다. 몫의 크기가 큰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하세요. 선생님 좀 보이긴 하는데, 응? 그래도 한번 볼게요. 뭐라고?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배수의 관계가 좀 보이면 결국 이게 나타내는 게 뭐냐면 80.73 안에 13 몇 개 있을까? 6점 얼마 있다고 이렇게 6개까지는 들어가. 7개는 안 돼. 여기에 8은 21 이거 얼마에는 2.2개밖에 안 들어가. 얘는 몇 개 들어가냐면 7개 얼마 들어가. 그치? 아니, 나눗셈 해봐야지. 그래도 80.73 나누기 13 6 18에 78 그러면 여기에 27이 내려오고 2 26 내려오고 13 1 13 나눠 떨어졌고 21.2 나누기 8 소점 맞추고 28 16 52 68 48 4 내려오는데 여기 소점 한 자리 더 빌려와서 5 40 나눠 떨어지고 이렇게 직접 해보라는 거죠. 디귿은 나눗셈 안 할게요. 여러분들 시간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자, 9번 갑니다. 자, 몇 등분한 것입니다. 전체 도형의 넓이를 이용하여 색칠된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나누기 4 하면 그쵸? 17.4 나누기 4 하면 되겠죠.
해보세요. 소수점 맞추고 4, 4, 16, 14, 4.35 나오나요? 11번. 이제 여러분들 거꾸로 계산 바로도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나누시면 뭐 하라는 거예요? 오, 그렇지. 18.6 나누기 15야. 해볼게. 1, 15, 36, 2, 30, 6이 내려오니까 소점 하나 빌려오고 4, 1.24. 누구나 할 수 있겠죠? 13번 갑니다. 자, 빈 상자가 0.4야. 물어보는 거 뭐냐면, 물어보는 거 뭐야? 장난감 한 개 무게. 그쵸? 자, 상자 무게 빼면 지금 장난감 8개 얼마예요? 상자 무게 빼야 돼. 2.92인 거 보이나요? 네. 빈 상자 빼면? 네. 그러면 2.92 나누기 8. 소수점 자리 맞추고 0, 3, 24, 52, 6, 48, 4, 소수점 하나 빌려오고 0.365 나왔나요? 네. 아니 뭐 끝까지 맞추려면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써야 되겠지. 됐어? 끝이야. 자, 다음. 마찬가지야. 마찬가지야.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야. 잘 봐. 또 똑같은 나눗셈을 하는데 일단 소수점 자리 맞췄겠지. 그럼 68에 48 나오고 이제 4만 내려오면 여기서 0 처리하고 0 하나 더 받아서 5가 돼야 돼. 어? 이 과정 이해됐어? 4만 내려오면 8 못 나누니까 여기서 0 처리하고 소수점 하나 더 받아서 나눗셈 해야 된다는 얘기야. 네? 아니야? 좀 안 됐어? 그래. 자, 2번 문제 상황 똑같아요. 보면 이런 거죠. 4, 5, 20에 그 다음에 3 내려왔잖아. 3 내려왔을 때 5로 못 나누면 여기서 0 해주고 소점 그 다음 내려서 7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건 여러분들이 소수점 없이 했던 그 나눗셈과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40점만 찍으면 맞아. 얘랑 같은 나눗셈이야. 이거 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5, 4, 20 하고 3 하나만 내렸을 때 5 자리 없으면 그때 0하고 5 내리고 7 이렇게 넘어갔던 거. 랑 똑같은 거야. 똑같은데. 선생님이 매번 얘기했잖아. 뭐만 달라? 소수점 위치를 잡아놓는 것을 제외하고 우리가 초등학교 4학년 때든 3학년 때든 나눗셈은 똑같다고. 어려우면 나중에 혹시 이 단원 좀 어려워하면 선생님이 연습 문제로 풀 문제를 좀 줄게요. 그거는 이제 결과 보고. 그래서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 뭐 할 게 없는데. 자, 빈칸 소수 이제 분수로 표현하는 건데 이제 분수 표현은 다 끝났어요. 앞에서 7.05 3번 볼게요. 자, 몫의 첫째 자리 숫자가 0인 것은 이거는 이제 직접 해봐야 됩니다. 이건 직접 해봐야 돼요. 근데 소수점 첫째 자리가 0이다. 잡아봐.
소수점 첫째 자리 숫자가 0인 경우는 몇 점, 0, 얼마 이렇게 해서 소수점 바로 옆에 여기가 0이 들어가는 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내림을 이제 한 자리 더 아래 내려가서 받아야 된다는 거지. 해볼게. 이건 직접 해봐야 돼요. 46.2 나누기 14. 항상 뭐 먼저? 여기 자릿수. 3, 42. 자, 여기 4.2 이렇게 내려오죠. 3.3이에요. 1번은 아니죠. 직접 나눗셈을 하라는 뜻이야. 자, 2.9 나누기 4야. 이거는 뭘로 시작해? 그렇지. 얘는 대신 0.47에 28. 이제 그래서 1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진행되죠. 마저 마무리하면은 0.725 이렇게 나올 거야. 마저 나눗셈 해보면, 자릿수 맞춰보면. 그 다음 3번 볼게요. 81.9 나누기 14죠. 소점 자리 쭉 맞추면 5, 70, 119. 와우, 여기 자릿수 더 나오죠? 맞아요? 뭐 물론 진행을 쭉 할 수도 있어요. 난 안 해. 8 되겠지, 8. 32, 3, 112 이렇게 해서 이게 5.85 이렇게 나올 건데 할 수는 있는데 넘어갈게요. 3번이었어. 4번 24.6 나누기 12. 자릿수 맞춰보고 2, 24. 그 다음이 어떻게 돼? 그 다음 어떻게 돼? 6을 내렸을 때 있어 없어? 6이 12로 더 나뉘어져 안 나뉘어져? 그치? 이때 0을 집어넣고 자릿수를 하나 빌려와서 여기서 5를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60이 이렇게 끝납니다. 4번이가 4번이 답이 되겠죠. 5번 맞아 봅시다. 1.3 나누기 5인데 자릿수 맞춰놓고 0.26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우리는 이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가 0인 녀석 답은 누구? 4번. 4번. 이거는 소수 나누기 자연수 단원이랑 다를 게 없다. 그러니까 상황만 살짝 다른 애들을 단원으로 넣었을 뿐이에요. 내용 자체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다음 중 더 큰 계산을 해보세요. 이거는 해봐야지.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직접 해보세요. 다 풀었어? 74, 2.08 두 개 나왔어요. 이번 단원 요거 잘하면 된다는 뜻이야.
이 나눗셈을 잘 하시면 돼요. 7번 한 문제 마저 풀고 쉬는 시간. (45.3) 나누기 5인 건 알겠어요? 9.06 잘하네. 자, 쉬었다가 봅시다. 하기 싫다. 맞아. 9번? 딱 정각입니다. 자, 다음을 6등분 했대요. 얼마 나와요? 2.09? 18.54 나누기 6. 소점 언제나 이거 먼저 맞춰놓고 시작하는 거야. 6, 3, 18이야. 자, 5 내려왔으니까 6으로 못 나눠서 여기 자릿수 하나 채우고 4까지 내려서 9. 3.0. 됐을까요? 네, 뜨고 있어요. 됐어요? 네. 자, 11번. 다른 계산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입니다. 그냥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제. 네, 맞아요. 풀어요. 네. 하고 있어요. 나왔어요? 네. 넘어갑니다. 자, 여기는 이제 별표. 어려워요? 여기 어려워요, 쌤? 아니에요. 어려워.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거랑 자, 흐름은 같은데 흐름은 같은데 이제 몫을 나타내는 방식이 약간 바뀌어서 그래요. 자, 일단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세 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다 했었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면 5 나누기 4를 한다 라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 방법. 첫 번째가 뭐냐면 분수로 바꿔서 나눗셈 한다. 분수로 바꾼다는 건 5를 100분의 500으로 바꿔서 4로 나눈 다음 분자와 나눗셈으로. 두 번째는 여러분들 기억나죠? 피제수나 제수를 10배 또는 100배 한 관계, 그때의 몫을
관찰하는 것. 세 번째는 소수점 맞추는 세로셈.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중에 앞으로 계산할 때는 딱 이걸로 한다고 선생님이 얘기해 줬어. 그게 뭐였어? 세로셈이고 소수점 자리 맞춰서 세로셈 하라고 얘기했죠. 기억나죠? 이렇게 해왔다. 이번에는 몫을 어림해 볼 생각입니다. 어림하기 기억납니까? 반올림? 응? 네, 가물림. 1, 2, 3, 4, 5는 내리고 1, 2, 네? 뭐? 버리고 1, 2, 3, 4까지 버리고요. 5부터 9까지는 올려요. 0부터 4 버리고 5부터 9까지 9는 올려요. 올려요. 기억나요? 네. 여기와 여기 나눠서 여기는 버리고 여기는 올리는 걸 반올림이라고 하죠. 기억납니까? 우리 올림, 버림, 반올림 다 했잖아요. 네니요? 네, 그래. 네네. 아, 뭐 원하면 언제든지. 헷갈릴 때는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여러분들께 어림하기를 다시 공부할 걸 과제로 드릴 수도 있어요. 아니요. 아니. 너무 기억이 안 나요. 언제든지. 대충 기억은 나요. 저희 솔직한 거죠. 이제 일단 해봅시다. 일단 해볼게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몫을 끝까지 구해보지 않고도 대략 어떤 값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어림하기잖아요. 그래서 나눗셈을 하고 난 결과인 몫을 어림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봐봐. 18.6 나누기 5를 어림하여 몫을 어림하여 자연수로 나타내라 라고 한다면 5, 3, 15, 36이면 7이죠. 그럼 여기서 더 진행하지 않고 여기에서 7을 보면서 반올림을 해. 올려버려. 올려버려. 올려야지. 올려야 돼, 버려야 돼. 그러면 4라고 몫을 어림할 수 있죠. 이해가 됐을까요? 그래서 몫을 끝까지 구하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몫을 찾는 게 어림하기예요. 자, 여기 확인 문제는 우리가 이전까지 해왔던 나눗셈 방법을 복습하는 거니까 스킵할게요. 이해됐어요? 필수예제 같이 갈게요. 1번 굳이 안 해도 되겠죠. 네모에 들어갈 값은 여러분들이 구하겠죠. 6 나누기 5를 할 겁니다. 1.2겠죠. 응? 3번 봅니다. 3.72 나누기 4를 어림하여 이제 계산을 하려는데 1의 자리까지 나타내는 거야. 소수를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내어 어림한 식으로 알맞는 것은? 자, 3.72 나누기 4라는 나눗셈을 할 거야, 그치? 이거를 대략적인 계산을 해보겠대. 그러면 소수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소수는 누구를 말할까? 피제수인 3.72겠지? 3.72를 1의 소수점,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내래. 그럼 1의 자리는 여기죠. 반올림 하는 위치는 어디야 그러면?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 여기가 반올림을 하는 자리죠. 올려요 버려요? 올려요. 그치 올리지. 그럼 이 나눗셈은 뭘로 바뀌는 거야? 4번. 이해됐을까? 네. 아하. 이해됐습니다. 나눔을 당하는 피제수를 반올림하라는 뜻이야. 너를 반올림하라. 그러면 2는 버려요? 어림하게 할 때 2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수예요. 버리고 안 버리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버릴 거냐 말 거냐는 버리냐 올리느냐는 7이 결정합니다. 어? 어림하기를 나랑 했는데 다시 해. 이해됐어요. 다시. 이해됐어요. 선생님 얼마든지 프린트로도 숙제를 줄 수 있어요. 설명을 잘하시네요. 어림하기 헷갈리면 다음 시간에 과제를 좀 추가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꼭 괜찮지요. 자,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눈 몫을 소수로 나타내세요. 이건 그냥 나눗셈 하라는 거예요. 자, 딱 봐도 나눠 떨어지지 않을 거죠. 네. 그럼 어떻게? 소수점 아래 내려갈 거 생각하고 나눗셈 한다는 거야. 네. 4일은 4, 3 내려오고 0, 소수점 하나 더 내려오고 7, 28, 20, 여기 또 0 하나 더 붙이고 21용. 어? 네. 어? 네.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네. 나눗셈이 헷갈리면 아니요. 여러분들 4학년 나눗셈, 어림하기가 헷갈리면 5학년 어림하기 붙여서 숙제가 더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붙여서 나가면 몇 문제가 나가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알아서 만들면 되죠. 몇 문제가 나? 대충 어림해가지고요. 어림해서요. 어림. 자, 30.3을 30 나누기 6으로 어림할 수 있다. 다음 중 알맞은 식은 어느 것인가? 5 얼마 나올 거? 5점 얼마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거지. 안 그래요? 3번 아니에요? 그러겠네요. 실제 몫을 확인하라는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거 중간에 빠진 내용을 설명을 해볼게. 30.3 나누기 6을 할 거잖아. 그치? 6이 어떤 결과를 가질 거야. 좋아,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건 검산법인데 자, 잘 들어야 돼, 이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든 나눗셈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야. 알겠어? 자, 30.3인데 나눔을 당하는 피제수를 대략 어림하면 30이죠. 30 나누기 6은 얼마예요? 5라는 걸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나눗셈의 결과는 뭐와 가깝다? 약 5에 가깝다, 근접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해됐어? 어렵나?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나눗셈을 어떻게 끝냈는데 소수점 자리를 잘못 맞출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얘는 5점 얼마 정도 나와야 되는데 뭐 0점 얼마로 썼다던가 또는 거꾸로 50점 얼마로 썼다던가 이럴 수 있는 거잖아. 하기 때문에 어림하여 나눈 이 나눗셈 여러분들 따로 세로셈이 필요합니까? 세로셈 필요해요?
이건 거의 뭐가 가능하죠, 사실은? 대략적으로 바로 보이는 값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이 나눗셈의 결과는 뭐에 가깝게? 5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 결과들을 보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0.505라고 딱 답을 썼는데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나눗셈의 결과는 뭐에 가까워야 돼? 5에 가까워야 돼. 그치? 5에 가깝습니까? 아니죠. 맞아요? 그럼 다음 중 제대로 계산한 거 누구니? 이렇게 찾는 거야. 답은 3번이죠. 이해가 됐을까? 네. 이건 내가 빠르게 뭐 할 수 있는 암산할 수 있는 어림하기를 해보시고 이 결과값은 5점 얼마 정도 나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보는 거야. 그런데 내가 찾은 값이 자릿수를 잘못 맞출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여러분들이 나눗셈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어찌 보면 자릿수가 될 수도 있어요. 하기 때문에 얘는 5점 얼마 돼야 되는데 내가 답을 쓴 게 0.5라고 만약에 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해봐야지. 틀렸으니까. 그래서 30.3 나누기 6을 30 나누기 6으로 어림하고 살펴볼 수 있는 알맞은 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계산 결과는 내가 5 얼마 하면 돼? 3번이죠. 이해됐을까? 아니야? 됐어? 네. 자, 9번 보죠. 자, 작은 계산 결과를 직접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해봐야겠죠.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거 알고 여기다 이렇게 쓰고요. 1, 75, 4, 8, 0, 6, 아니네. 6, 나눗셈 하세요, 여러분들 직접. 됐어요? 네. 자, 요거 선생님 한번 따라서 또 써보세요. 선생님 따라 써보세요. 이거 분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네네네. 이거는 이해돼요? 네. 분수로 나타내면 약분하면 25분의 41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 결과는 41 나누기 25로 해도 결과는 똑같겠죠. 내가 나눗셈을 할 때 그 값이 너무 커서 불편할 땐 뭐가 가능하다? 우린 이걸 뭐라고 해요? 약분하고 나눗셈 해도 돼요. 다루는 수가 너무 크면.
자, 두 번째 나눗셈은 그러면 어떻게 약분할 수 있어요? 얼마로 약분할 수 있어요? 11로요. 그러면 몇 나누기 몇이요? 어때요? 쉬워요. 그러니까 이해돼요? 네. 이렇게 나눗셈 하면 그래도 두 자릿수 나눗셈보다 훨씬 좀 단순해지죠. 그리고 41 나누기 25면 그래도 이 상태보다는 더 작은 수의 나눗셈이니까 좀 마음 편해지겠죠. 그래서 요거 써놓으라고. 요것도. 음. 좀 풀고 와요. 지금 이건 나눗셈을 하는 방법과 요령이니까 잘 익혀두시면 보다 편하게 나눗셈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밑에 거 하고 있어도 돼요? 네. 네, 기다려요. 저거 써야 돼요? 저런 식으로 분석형으로 해야 돼요? 아니면 한 번 더 써도 돼요. 해야죠. 장마래, 장마. 말해보세요? 자, 보죠. 일단 곱하고 나눠져 있는 거니까 얘 먼저 거꾸로 계산해 볼게. 어떻게 돼? 이제 거꾸로 계산 매번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꾸로 계산 됐어요? 네. 아직 좀 어려워요? 아니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8 곱하기 네모가 82야. 네모 구할 거야. 거꾸로 계산 어떻게 돼요? 82 나누기 8이야. 10.25. 되겠어? 네. 선생님, 요 나눗셈, 세로셈은 그냥 안 했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거니까. (13번) 문제 한번 볼까요? 610을 8개로 똑같이 나누는데요. 식 어떻게 돼요? 610 나누기 8이니까 바로 쓸게요. 자, 여기서 나눠 떨어지지 않을 때 뭐해? 소점 자리 맞춰야 돼. 여기서부터 다시 2고 0 하나 더 내려왔을 때 되겠어요? 네. 소점 자리 맞췄으니까
소수 까먹지 말고 76.25. 15번. 아유, 너무 쉽다. 8 나누기 5니까 얼마예요? 1.6이요. 8 나누기 5, 1.6. 이건 그냥 스킵할게요. 17번. 자, 6바퀴에 1시간 15분. 그럼 무슨 말이냐면 6바퀴 뛰는데 몇 분 걸렸어? 75분 걸렸어. 근데 뭘 물어보는 거야? 한 바퀴 뛸 때 몇 분 걸리냐 이렇게 물어봤죠. 75 관계를 보면 1이 되려면 자기 자신으로 나누면 되니까 여기도 똑같이 6으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75 나누기 6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되죠. 두 번째 방법이에요. 75 나누기 6은 25 나누기 2와 같습니다. 약분하듯이 뭐 하듯이? 약분하듯이 피제수와 제수를 줄여서 계산하는 것도 결과 똑같죠. 이렇게 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음, 잠깐 기다리세요. 오늘 5강 개념까지 나갑니다. 선생님이 매번 얘기했는데 어야. 아, 5강 개념까지 나가요? 오늘요? 필수도 너무 많은데. 아, 5강 과제로 안 들어가요. 그래도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쌤? 전혀 안 힘들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1강부터 4강까지 내용은 원래대로라고 하면 2번 정도 수업이면 사실 끝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한 통이에요, 한 통. 아시겠어요? 근데 그 왜 갑자기 5강은 B는 B와 비율을 왜? 선생님이 그래서 진도 빨리 뺄 수 있는 건 좀 빠르게 빼고 천천히 가야 될 부분은 천천히 간다고 했죠.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무리하게 시키지 않는다니까. 지금 선생님이랑 하고 있는 게 너무 어렵고 많다라고 느끼면 안 돼. 어렵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상황이야. 근데 B와 비율 어려워요? B와 비율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5강은 선생님이 지금 미리 설명하고 5강 수업 들어갔을 때도 조금 더 차분하게 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잘 봐. 좀 더 어렵고 힘든 거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고 쉽고 빨리 지나갈 수 있는 거는 쉽고 좀 빠르게 지나간다. 이게 선생님이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네. 쉬워도 똑같은 시간 동안, 어려워도 똑같은 시간 동안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1강부터 4강까지 진행해 오면서 선생님 느끼기에 아 이거 너무 어려워서 천천히 해야겠다 싶은 단원이 단 1강도 없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 아 우리 지금 오늘까지 진행한 단원들 중에 아 이거 너무 어려워서 좀 천천히 해야겠다 한 단원이 없었다고. 그냥 쭉쭉 선생님이 느끼세요? 선생님이 느낀다 하면 여러분들의 결과예요. 아시겠어요? 네.
선생님 보기엔 여러분들 여유롭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유로울 때 조금 더 하고, 좀 어려울 때 천천히 하고. 아시겠어요? 네. 이거 근데 쓸 거 많아요. 여긴 쓸 게 좀 많아요. 네,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니에요. 네, 일단 써놓을래요. 자, 보세요. 일단, 이번 주 확인학습 몇 강이죠? 3강이에요. 다음 주 이 시간까지 필수 예제 몇 강이요? 그냥 이번 주 확인학습 때 해도 되고, 4강 지금 방금 했던 거 있잖아. 굳이 다음 시간에 채점해서 고칠 게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이거 좀 고민돼요. 그 다음에 개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징징거릴 정도예요? 아니요. 근데 왜 징징거리지? 난 이해해보려고 노력할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6학년 개념편 하는데 징징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 매번 좀 징징거리는데 그만했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여러분들 나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진도를. 자, 보자. 오늘은 비와 비율 전체적인 인트로 수업을 할 거야. 소개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비에 대해서 또는 비율에 대해서 살아오면서 많이 접해봤어. 이걸 처음으로 정리해보는 거야. 아시겠어요? 아. 일단 비는 무엇이냐? 비는 무엇이냐? 내리는 비 아닐 거고. 비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속에 있는 똑같은 한자어가 하나 있어요. 선생님 써야 돼요. 그냥 보시라고. 비교요. 맞아. 비는 바로 비교라는 단어에서 왔거든. 그래서 비교하는 것을 나타내는 식이야. 뭘 나타냈어? 비교를 나타낸 식이야. 비교를 나타낸 건 값이 적어도 몇 개는 있어야 돼. 2개. 그렇지. 최소한 비교하려면 2개는 있어야 비교를 한 걸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비교를 할 거냐면 비교를 하는 대상이 2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때 딱 2개짜리까지만 보니까 2개짜리만 가지고 주장창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동그라미라는 값과 세모라는 값을 비교할 겁니다. 그때 가운데 땡땡, 이 기호의 이름은 콜론이라고도 해요. 땡땡이라고 그냥 쓸게요. 땡땡. 콜론. 자, 보세요. 2개의 값이 있죠? 얘를 비교 당하는 양, 비교를 당하는 양이라고 하고, 얘가 비교를 하기 위해 기준이 되어주는 기준양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얘가 기준이 되고 비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상 전체 중에 부분을 의미해요. 자, 읽을 때 얘를 읽는 방법이 있어요. 읽을 때 동그라미 대 세모라고 읽어요. 아니, 이렇게 읽는다고요. 동그라미 대 세모라고 읽어요.
순서가 중요해요. 이거를 세모 대 동그라미라고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걸 비교량, 뒤에 있는 걸 기준량이라고 했잖아요. 이름까지 있는 건 무슨 뜻이냐면 위치, 즉 순서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다는 뜻이야. 쓸 때. 두 개의 값, 동그라미와 세모를 비교해 놓은 식이에요. 아시겠어요? 읽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읽느냐? 동그라미 대 세모가 가장 기본이에요. 두 번째, 동그라미와 세모의 비라고 해요. 그 다음 두 값의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도 읽어요. 동그라미의 세모에 대한 비. 여기서 중요한 건 세모에 대한이라는 뜻이 무슨 의미냐? 바로 기준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세모를 기준 잡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뒤집어서 세모에 대한 동그라미의 비라고도 읽어요. 역시 기준량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비의 정의예요. 뜻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비가 뭐라고요? 그렇지. 서로 비교해 놓은 걸 나타낸 식이 비다. 누군가가 물어봤어. 길 가다가. 초등학교 3학년이야. 누나! 비가 뭐야? 비교를 나타낸 식이야. 근데 적어도 식이에요. 쓰라 비를 나타내는 기호고요. 값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식이에요. 비는 뭐다? 식이야. 비는 뭐야? 뭐를 나타내? 비교한 걸. 서로 비교할 때 그걸 나타내는 식입니다. 비가 뭐라고? 비교를 나타내는 식이에요. 그랬을 때 두 개의 값만 우리는 비교를 할 거라 그랬죠. 초등학교 때. 나중에 이제 심화 과정이나 중학교 이상 과정을 가면 3개짜리를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두 개를 비교해 놓은 비를 정확하게 이해하잖아요? 이게 3개가 되고 4개가 돼도 그렇게 헷갈릴 게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2개짜리를 잘 해놓으면 돼요. 그러니 우리는 2개를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거야. 그리고 가운데에 비를 나타내는 기호 땡땡을 씁니다. 이 기호의 이름을 굳이 물어보자면 콜론이라고 해요. 응? 자, 그랬을 때 앞에 있는 값을 무슨 양? 뒤에 있는 값을 앞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 위치잖아요. 위치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죠. 그러니 뭐가 중요하다? 위치, 즉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비를 어떻게 읽느냐? 몇 가지? 총 4가지가 있다. 가장 많이 읽는 방법이 뭐다? 동그라미 대 세모. 그 다음 동골뱅이와 세모의 비. 그리고 이 2가지는 역할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모가 기준이 되는 값이다.
세모에 대한 비다. 세모를 기준으로 잡은 것, 세모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동그라미의 비다. 그러니 이것의 위치를 바꿔서 읽어도 같은 뜻이다. 세모에 대한 동그라미의 비. 그러면 읽는 방법 중에 앞에 세 개는 동그라미 세모 순서대로 나왔죠. 동그라미 대 세모, 동그라미와 세모의 비, 동그라미 세모에 대한 비. 그런데 마지막 거는 세모라는 걸 먼저 읽었지만 이게 역할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그랬죠. 세모에 대한, 세모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동그라미를 비교해 놓은 것이란 뜻이에요. 열심히 설명은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엔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해가지고 이거 암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암기해야 돼요. 이유는 뭐냐면 문제에서 나옵니다. 문제에서 나와요? 문제에서 이게 나와요. 어떻게 읽는 방법이 나와요. 읽는 방법 또는 표현이나 조건에서 나와요. 그런데 선생님이 위치하고 순서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이걸 읽으면서 문제에서는 동그라미와 세모가 아니라 숫자로 줄 거야. 수로. 여기를 수로 줄 거거든. 어떤 값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쓰는 순서를 막 반대로 써버렸어. 그러면 다 틀리는 거야. 순서가 중요한데 순서를 거꾸로 알고 있거나 헷갈려하면 맞았다 틀렸다 하면 더 큰 문제야. 헷갈리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 외워야 되긴 하는데 이유 없이 외우는 건 아니다. 응? 세모, 응. 동그라미와 세모의 비, 동그라미 이의 세모의 외웠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소개만 좀 전체적으로 해줄 거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다시 개념 정리하고 진도 나갈 거예요. 오케이? 이번 주죠? 다음 주죠. 다음 주에 4강 필수 예제 마무리 질 거고 비와 비율 인트로만 좀 할 거예요. 소개야 소개. 어차피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 건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그러면 지금보다는 지금 천천히 하는 거니까 이 부분 포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죠. 네. 응? 자, B는 뭐라고? 비교하는 식, 나타낸 식. 비교한 걸 나타낸 식이에요. 값은 몇 개가 필요해요? 두 개 이상. 그런데 위치가 중요하다 했으니까 앞에 오는 애를 아니 비교량. 비교량, 비교량. 뒤에 있는 값을 기준량이라고 해요. 자, 그럼 비율은 뭐냐? 자, 비율은 B가 하나 주어져 있다면 그 B를 하나의 값으로 나타내 보자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동그라미 대 세모가 B잖아요. 그러면 이 B의 값인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세모분의 동그라미로 그 값을 표현합니다. 세모분의 동그라미로 표현을 해요. 빨리 외우는 거 알려드릴까요? 좀 외워야 되니까. 봐봐. 동그라미 대 세모의 값을 물어보면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응? 비율을 물어보면 이렇게 바꾸면 비율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동그라미 대 세모를 놓고 이렇게 나눗셈으로 바꾸면 비율이 돼요. 근데 우린 이 나눗셈을 이렇게도 쓰잖아요. 세모분의 동그라미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이건 곧 B도 뭐 할 수 있을까? 구할 수 있어요? 분수로 나타낼 수 분수의 특징. 분수의 특징은 분모와 분자의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그 값이 같다. 아, 훌륭해요. 그러니까 뭐가 가능해? 약. 통분보다는 약분. 아, 그럼 뭐라고? B도 뭐가 가능하다? 약분 가능. 약분이 가능하다. 약분이 가능하다는 건 뭐가 같은? 비율이 같은 B가 매우 많다. 비율이 같은 B가 무수히 같다는 건 뭐냐면, 자, 선생님이 쓰는 거 그냥 따라와 봐봐. 자, 12대 36이라는 B가 있어. 응? 이 B는 6대 18로도 쓸 수 있고 4대 12로 쓸 수도 있고 3대 9라고 쓸 수도 있고 1대 3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야. 아버님 약분은 아, 이거 할만하네요. 이해가 됐을까? 네, 아주. 이것만 할만해. 다시 비율이 뭐라고? 비율이 값. 즉 뭐가 먼저 있어야 돼? B가 먼저 있어. B가 있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B를 썼어. 너의 값인 뭐? 비율. 비율은 어떻게 구해? 기준양분의 비교량. 세모분의 동그라미라면 여러분들 외울 때 헷갈리니까 기준양분의 비교량. 자, 다시 이 단원의 이름은 B와 비율이야. 그럼 B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비율을 설명할 수 있어야겠지. B는 뭐야? B는 듣고 있어? 잘 듣고 있어? 비교를 나타낼 수 비교한 걸 나타낸 식이야. 위치가 중요하다 그랬죠? 네. 앞에 오는 값, 뒤에 오는 값. 찬석, 앞에 오는 값을 뭐라고 해? 내가 뭐 물어봤지? 내가 뭐 물어봤지? 뭐에서? 그렇지. B는 뭐지? 다른 생각하고 있었어? 아니야? 듣고 있었어? 다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 B는 비교한 걸 나타낸 식이야. 뭐라고? 그런데 이걸 나타낼 때는 위치가 중요해. 두 개의 값 중에 앞에 오는 값을 뭐라고 한다고? 앞에 오는 값을 비교량. 뒤에 오는 값을 뭐라고 해? 다시. 앞에 오는 값을 뭐라고 해? 비교량. 뒤에 오는 값을 잘했어. 기준량이라고 해. 자, 그랬을 때 동그라미와 세모라고 해보면 이 B를 읽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동그라미 대 세모. 두 번째, 동그라미와 세모의 B. 동그라미와 세모의 B. 세 번째는 동그라미 동- 세모에 대한 세모에 대한 B. 세모가 기준량이니까 이걸 뒤집어서 말해도 말은 똑같아.
세모에 대한 동그라미의 비. 이게 비야. 그 다음 비율이 있어. 비율은 뭐라고? 비의 값이야. 책 보지 말고 여기 봐. 비율은 뭐라고? B의 값이요. 비의 값이야. 어떻게 구해? 동그라미 기준량 분의 비교량. 동그라미 세모로 외우면 헷갈리니까 말로 외워보자면 어떻게 구해? 비교량. 기준양분의 비교량. 뭐라고 다시? 기준량 분의 비교량. 기준양분의 비교량으로 그 비율의 값을 구해요. 비율은 곧, 자, 봐. 나타낼 수 있는 게 분수로 나타낼 수 있죠.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건 뭐도 가능해? 소수로도 가능해요. 어쨌든 일단은 분수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분수의 특징이 뭐가 가능하다? 약분. 약분이 가능하다. 약분이 가능하다는 건 비율이 같은 비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네. 이건 뭐와 같냐면 크기가 같은 분수를 무수히 만들 수 있는 것과 같아요. 즉 비율이 같은 비가 무수히 많다는 값이 같은 분수가 무수히 많아요? 와 같은 말이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런데 이게 생활 속에서 이미 쓰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내가 있고 동생이 있어. 엄마는 항상 용돈을 나보다 동생을 2배 많이 줘. 짜증나? 자, 나와 동생의 용돈의 비는 1대2야. 그 무슨 얘기냐면 동사에서 두 배. 내가 1,000원을 받으면 동생은 얼마를 받아? 2,000원이요. 2,000원을 받아. 중요한 건 뭐냐면 얘랑 얘가 뭐가 같아요 지금? 두 배 차이 나요. 비율이 같죠? 네. 1대2와 1000대 2000이 뭐가 같다고요? 비율이 같아요. 그러니까 1대2라는 비가 그 비율이 같은 값이라면 내가 10,000원 받을 때 동생 얼마 받아요? 이것도 뭐가 같아요? 비율이 같아요. B가 같다요가 아니야. B는 다르죠. 1대2고 10,000대 20,000이면 B는 다르죠. 이 두 B는 근데 뭐가 같아요? 비율이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뭔데? 왜 그렇지? 최고의 비율이란 뜻이에요. 또는 그렇진 않는데 봐봐. 요리하는 사람들이 몇 분씩인가 보다. 키 전체에 대한 얼굴 크기의 비가 뭐 미인 그러면 뭐 8등신이라고 하죠. 8등신. 장훈은 10등신. 그게 뭐냐면 사람 전체 키가 머리 8개 들어가는 게 뭐 이게 머리가 8개 들어가야 최고의 비라는데 뭐 아무튼 뭐 비율이 좋잖아. 여러분들이 혹시 TV나 이런 데 보면 그 사람은 키는 작은데 비율이 좋아. 이해가 됐어? 그런 말 처음 들어봐? 키가 작은데 비율이 좋아. 무슨 얘기냐면 두 사람이 있어. 근데 한 사람은 키가 좀 작아. 한 사람은 키가 커. 근데 이쪽 사람은 머리가 이만큼 커. 이쪽 사람은
키는 작은데 머리도 작고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 머리 대 몸 길이, 이 머리 대 몸 길이의 비율이 이쪽이 더 좋다 뭐 이런 얘기 할 때. 여러분들 가성비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네. B. 가성비죠, 비. 뭐와 뭐에 비해요? 가성. 가격과 성분. 아, 그래서 가성비예요? 아, 줄임말이 처음 알았어요. 가격과 성능에 비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종류의 물건인데 10,000원짜리 물건이 있고요. 20,000원짜리 물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는 성능이 10이야. 얘는 성능이 15야. 그럼 가성비는 어디가 좋아? 가성비는 솔직히 만 원이 좋은 가성비는 어디가 좋은 거예요? 여기가 더 가성비가 좋은 거죠. 만당 10. 이해가 될까요? 이렇게 생각해도 돼. 가격이 2배가 됐으면 성능이 몇 배 돼야 돼? 2배 돼야 돼요. 2배 되는데 2배보다 안 되잖아. 그럼 가성비는 얘가 좋은 거지. 이해가 됐을까? 저도 대박이 있거든요. 가성비가 좋다는 건 무조건 성능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 좋다. 물론 비싼 게 더 성능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근데 그만큼 더 비쌀 정도로 좋은가? 샤프가 있는데 1,000원짜리 샤프가 있고 5,000원짜리 샤프가 있어. 근데 1,000원보다 더 좋던데요? 근데 5,000원짜리가 가격이 몇 배가 비싸? 5배요. 5배가 비싸잖아. 그러면 그 성능이 적어도 몇 배는 더 좋아야 돼? 5배. 5배는 더 좋아야 그 값을 하는 거지. 비싼 샤프는 샤프심이 안 보이잖아요. 아, 맞아. 그건 진짜 맞아. 그랬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만족감이 그만큼 좋아야 가성비가 좋은 거지. 그런 거야. 그게 비와 비율이야. 근데 아무리 비싸서 그렇게 성능이 좋고 아무리 싸고 다이소는 성능이 가성비는 좋아도 좋은데 근데 진짜 그래도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아무리 가성비가 좋아. 자, 다시 한번 비와 비율 예습 따져볼게요. 또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좀 어려워요. 이게 새로운 개념이니까 새롭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새로운 정의 때문에 일단 너무 이해가 안 되면 외우기라도 해야 되는데 내용 많지 않아요. 하나씩 해봅시다. 비는 뭐죠? 비교한 것을 나타내는 거. 비교한 것을 나타낸 식. 네. 10. 근데 뭐가 중요해? 순서. 순서, 위치, 순서가 중요해. 앞에 있는 걸 뭐라고 해? 비율이야. 뒤에 있는 걸 기준이야. 기준량이라고 해. 알겠어? 네. 그리고 이 비를 읽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 4가지. 4가지가 있어. 첫 번째, 동그라미 대 세모. 동그라미 대 세모. 두 번째, 동그라미와 세모의 비. 동그라미와 세모의 비. 네. 세 번째는, 동그라미의 세모에 대한 비. 마지막은, 세모에 대한 동그라미의 비. 좋았어. 훌륭한데, 두 번째는, 이제 비와 비율이니까. 비율은, 비의 값. 비율은, 비의 값. 그렇게 나와야 된다고.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야. 다시. 비율은, 비의 값. 누가 물어보면, 비율이 뭐예요? 간단하게, 비의 값. 어떻게 구해요? 기준량분의 비교량. 기준량분의 비교량. 외우기 쉽게, 어떻게? 동그라미 대 세모가 있으면 외우기 쉽게, 어떻게? 이렇게. 나눗셈으로 바꿔서 읽으면 이게 비율이야. 결국 비율은 값이기 때문에 일단 뭘로 표현해? 그렇지. 분수로 표현할 수 있다면 경우에 따라 소수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분수로 나타낸다는 건 뭐가 가능하다? 약분가능. 결론. 뭐가 같은? 비율이 같은 비가 무수히 많아요. 맞아요. 이게 비와 비율 5강 내용의 전체고 6학년 전체를 나눠보잖아? 맨 앞으로 가보세요. 단원별 순서, 단원 이름 한번 볼게요.
자, 5강이 뭐죠? B와 비율 6강은요? 백분율 백분율. 이렇게가 비율이거든요. 그런데 뒤로 한 번 더 가보세요. 12강 이후로 봐보세요. 12강 이후로 보면 어디가 있냐면 다시 14, 15, 16. B가 또 나와요. B가 또 나오죠. 나눗셈도 나와요. 아, 14, 15, 16강이요. 네. 거기에 주된 제목이 뭐예요? 비례식. 미리 얘기를 하자면 비례식은 비율이 같은 두 B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쵸? 비율이 같은 B가 아주 많죠? 네. 그렇게 비율이 같은 두 B를 등호로 묶어서 표현한 식이 비례식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성질만 파악하면 비례식도 할만해요. 자, 선생님이 근데 이 비와 비율을 유독 앞에 나누기 자연수라는 단원과 다르게 설명한 이유는 6학년 때 처음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 도입되는 개념이니까 선생님이 조금 더 힘주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5강, 6강으로 배우는 비, 비율, 백분율, 그 다음에 저기 이제 뒤에 가서 14강부터 있는 비례식까지 하면 비와 비율과 비례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6학년 과정에 수 관련된 수를 다루는, 계산을 다루는 단원은 다 끝나요.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단원들 한번 보죠. 7강 한번 봐보세요. 7강이 뭐예요? 그래프죠. 7강, 8강은 그래프인데 그래프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미 5학년까지 도형 그래프랑 똑같은 거예요. 거기도 결국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그래프는 이제 비율을 가지고 표현을 해볼 거니까 그러면 5, 6, 7, 8까지는 비와 비율 관련된 단원이겠죠. 그 다음 다시 9강부터 뭐가 나와요? 또 나눗셈이 나와요. 이번에 이제 9강부터 나오는 나눗셈은 보시면은 이제 분수의 나눗셈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소수의 나눗셈 배웠고 이제 분수의 나눗셈을 그 다음으로 배우면 분수와 소수의 나눗셈이 다 혼합되어 있는 혼합계산. 이렇게 하면 이제 6학년 계산이 끝나는데 결국 6학년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연산은 뭐다? 나눗셈. 나눗셈이다. 그렇지. 너무 싫어요. 그럼 나눗셈 곱셈이 더 좋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자, 6학년 전체를 놓고 보면 나눗셈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 비와 비율 그리고 그래프. 비례식. 나중에 배우는. 그러니까 이게 비와 관련된 내용이 크게 세 가지라고. 비, 비율, 비례식. 그래프는 비율로 표현해 보는 거야. 그래서 나눗셈과 비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미리 약속할 수 있어. 나눗셈은 정말 쉬울 거야. 쉬운데 귀찮겠죠. 약간 귀찮은 면은 있지만 여러분들 5학년 심화 과정을 생각해 보잖아. 6학년에서 하는 이 정도 계산은 5학년 거에 비해선 5학년 심화도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그대가 마무리 하셔야 될 거고. 5학년 심화가 6학년. 6학년 심화는 하겠죠. 나중에. 그런데 6학년 거 개념 다 끝내고 나서 6학년 거 심화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약속합니다. 그럼요. 5학년 심화 할만했잖아요. 할말. 선생님이 그린 챌린지 때 실력까지만 하게 했잖아. 네. 선생님은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맞다. 오늘 저 주말에 그거 도형도 다 끝냈어요. 훌륭해요. 이따 볼게요. 이번 주. 태희는 앞에 그린 챌린지 다 끝냈어요? 좀 해뒀어요? 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믿어요. 주말에 하고 있어요. 믿어. 네. 자, 그래서 어차피 예습한 거니까 그냥 볼펜 들고 밑줄 정도만 합시다. 볼펜 들어봐요. 아하.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삼색 볼펜들은 다 어디에?
나중에 새로 줄게요. 이렇게 새 거 줄게요. 또한번 했어요. 알았어요. 나중에 새 거 줄게요. 아니, 그래서 다시 마리아 쌤한테 받아가지고 쓰고 있어요. 알았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값을 비교할 때 쓰는 게 바로 B라는 식입니다. 비교할 때는 뺄셈과 나눗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교할 수 있죠. 그 중에 이번에는 B라는 걸 쓰도록 할게요. 자, 축구공과 야구공의 수를 B로 나타내면 3대 5, 3땡땡5로 쓰고 3대 라고 읽습니다. 네. 자, 여기 있죠? 쓰기와 읽기. 읽기 별표. 외우. 자, 아이고. 선생님 설명한 게 맞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자, 3, 땡땡, 5, 읽기. 어떻게 읽어? 3대 5. 두 번째. 3과 5의 B. 그 다음. 3에 대한 5에 대한 B. 3의 5에 대한 B. 아까 했던 거랑 똑같죠? 읽기 네 가지 방법. 보인다고. 이해됐죠? 네. 자, 여기 보시면 관계인데 보시면 50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동전이 서로 값이 같으려면 500원 동전 하나일 때 100원짜리 5개가 필요하죠? 바꿀 때. 동전을 교환한다고 할 때.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1대 5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떤 상황이 또 만들어지냐면 2개일 땐 10개, 3개일 땐 15개, 4개일 땐 20개 이게 유지가 되죠. 똑같죠? 나중에 이걸 값으로 나타내는 걸 비율로 표현하게 될 거예요. 이러고 필수 예제가 진행이 돼요. 그 다음 비율. 비율은 그냥 써놓기만 하자. 비율 알아보기라고 돼 있는데 비율 땡땡 뭐라고 써? 비율 땡땡. B의 B의 값. 77쪽이에요. 위에 안 써져 있으니까 책에는 안 써져 있단 말이죠. 그럼 옆에다가 비율 땡땡 뭐라고 써? B의 값이다. 동그라미 세모 나왔죠? 아까 우리 써놨죠? 헷갈리게 이렇게 써놨어. 그냥 동그라미가 뭐야? 앞에 있는 게 비교하는 양이 뭐야? 그냥 비교량이죠. 그래서 비교량 뒤에 있는 게 기준량. 근데 선생님이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건 이제 수학책에서 가져온 거니까. 자, 그래서 비율 어떻게 구해요? 기준량분의 비율이야. 비교량. 기준량분의 비교량으로 구합니다. 끝이에요.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같이 할 때 조금 어려운 게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5학년 때 선생님이랑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통해서 이미 이런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봤어요. 거리라던가 시간이라던가 속도 또는 뭐 무게 단위들. 바로 단위에 대한 것들 기억나죠?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네. 음. 선생님이 꼭 써오라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거를 이제 B를 이용해서 선생님이랑 이런 표 같은 걸 해볼 거예요.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다음 주에 수업 시간에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자, 지금부터 숙제인 필수예제 4강, 확인학습 3강 잠깐 문제풀 시간 드릴게요. 안 된다고요? 네. 수업을 해요? 아니 아니요. 응,